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좀 Q&A가 밀린 관계로 오늘은 Q&A를 두 편을 찍게 됐는데 바로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이충희님이 먼저 써주셨습니다. 카카오톡에도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다네요. 제도권 내로 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마켓 탄양님이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만 4,40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된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모두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하게 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는 것처럼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얘기해 주셨고, 메텔님도 카카오 지갑 좋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카카오 지갑 관련된 기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고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다. 오는 6월 클레이튼 이제 카카오톡에서 진행하는 그 블록체인입니다. 클레이튼 출시에 맞춰 암호화폐 지갑 업데이트 될 듯 이용자 선택에 따라 노출되는 옵트인 방식도 고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대중화 촉매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탑재된 데 이어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에도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됨에 따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빠르게 일상생활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암호화폐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도 카톡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분들도 자기들이 원하든 암호화폐 지갑을 하나씩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에서 지금 클레이튼 출시가 돼서 이 카톡에 있는 그 코인 클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코인까지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이제 카톡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걸 대중화가 되고 그런 블록체인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는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는 6월이면 암호화폐 지갑이 된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클레이튼 상용 서비스 시작과 함께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예정이다. 클레이튼 상용 서비스는 오는 6월 말에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인 복수의 클레이튼 협력사 관계자들은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기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탑재 방식은 옵트인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 선택 여부에 따라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활성화되는 방식이다. 근데 이거를 이 블록체인 아까 클레이튼 이용해서 이거를 뭔가 우리가 활용하면서 카톡을 함과 동시에 어떤 보상으로 클레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아니면 그 카카오 관련된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테고, 당연히 사람들이 그런 암호화폐 지갑을 다 이거를 옵트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선택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톡 보내듯 쉽게 암호화폐 전송 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도 클레이튼에서 사용될 암호화폐 클레이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암호화폐 지갑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튼을 이용해서 뭔가 이 클레이라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데 여기서 보상이 하나라도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 지갑 다 설치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 갤럭시 S10보다도 파급력이 더 전 큰 그런 뉴스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면 친구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쉽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미 카카오톡은 간편한 송금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는 물론 클레이와 연결된 다양한 암호화폐도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밝혔다는데, 이건 그냥 아마 얘기만 못하는 것뿐인지 이미 이렇게 기사화된 거 보면,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을 이게 2018년도에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건 진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도 처음에 삼성 측에서는 자기네 블록체인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없다. 아직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지갑이 들어가는 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얘기했을 때, 너 왜, 죄송합니다. 갑자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 왜, 이거 확정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미쳤다고, 이거 특허 등록을 영국에 가서 하고, EU에다가 특허 등록하고, 이렇게 뭐하러 하겠냐. 이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 이것도, 카카오 측에서는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또 이거 가지고, 야, 확정된 거 아닌데 왜 설레발을 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바로 다시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3월 달에 맞춰서 갑자기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이슈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3월 달인데 지금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서는 굉장히 빅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도 마찬가지고요. 딱 어떻게 기가 막히게 3월에 뭔가 맞춰가지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잠깐만요. 예.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제 해피캣님까지 했었고요. 너는님이 써주셨어요. 와, 저거 하면 일반 국민들은 엿먹는 거 아닌가요? 베네수엘라 상류층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던데 아마 저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리나도 마천루에서 와인 마시면서 웃고 있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기득권층 보면 이미 자기들 살 길, 그 기득권층이라고 하면 마두로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그 마두로와 그 군부 세력들 그리고 그 정치 세력들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해외에 자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마두로가 러시아로 이제 금괴 빼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먹고 살 거는 다 마련해 놨습니다. 해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숨긴다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야 앞으로 뭐 볼리바르 이거 막 찍어낼 거니까 니들 이 볼리바르 다 버리고 니들도 달러 사고 국민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볼리바르 화폐 개혁할 거다. 뭐 뒤에 5자리 줄일 거니까 아직도 볼리바르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또 뭐 페트로 만들어서 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한테는 막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화폐 그 볼리바르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계속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저는 이게 베네수엘라 문제만은 아닐 거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돼도 우리나라 기득권층도 똑같이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국민들 그거에 대해서 대중매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층에서 하는 얘기만 믿고 야 진짜 뭐 잘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는 사람들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 영화 있잖아요. 예전 영화 아니 작년 영화죠. 예.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기득권층도 똑같았어요. 정치인들도 그때 정책 결정권자들 보면 그 당시에도 국민들한테 내용을 숨깁니다. 내용을 숨기고 자신들은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대기업 총수 아들인가 나와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 오면 그때 이렇게 상속하고 증여해라.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하게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들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먼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왜냐면 대중들까지 다 한 번에 이제 몰려든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탈출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탈출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어떻게 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지금 미리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현웅님 써주셨는데 말만 교묘하게 바꾼 거지 MMT 기저에 깔린 사관이 바로 공산주의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지금 금융 세력들이 이 MMT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상원 의원인 그 상원 의원과 그리고 누구죠 그 스테파니 교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MMT라는 이론을 지금 막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이제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나중에 그 192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도 근본위제를 달러를 이제 근본위제에서 띄워내기 위해서 미리 그 전에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만들고 경제를 대공황으로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달러를 근본위에서 띄워내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금융세력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거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그 법정화폐 화폐 가치를 0으로 이제 만들 건데 그 0으로 만들기 전에 일반 대중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작업을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미리 지금 개인 대중들의 지금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심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금융 세력이 주도하에 이 MMT라는 이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이운재님이 써주셨는데 2015년도부터 북한에서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해킹하고 있다는 글입니다.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으니까 북한이 계속 해킹하는 것이겠죠? 라고 써주셨고 관련된 이제 이 글을 클릭을 해보니까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한 진짜 이유라고 돼 있고 북한은 일단은 모네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채굴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왜 암호화폐를 해킹하려고 하는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보고서는 재미있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총 6억 7천만 달러의 가치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를 갈취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언론 니케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금융기관들을 공격해서 자산들의 행로를 주기 위한 용도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이제 숨길 수 있는 또 모네로라든가 다크코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모네로를 그래서 북한에서 채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가치가 그만큼 있고 자신들이 어떤 지금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살 길을 모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암호화폐를 해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그리고 김동주님이 MMT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실행된다면 노후 준비하던 사람들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일 텐데 무섭네요 진짜 이렇게 써주셨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대중들에게 지금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목표를 세우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같이 동반돼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평생 동안 노후 자금을 쓰려고 해서 10억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억 가지고 내가 평생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면 경제 대공황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제 대공황 때 그 근본이자와 달러를 분리를 시키면서 달러 가치가 순식간에 40%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만약 10억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60살까지 10억을 모았습니다. 그 10억을 모았던 돈이 갑자기 가치가 6억밖에 안 되진 거예요.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4억 원어치가 날아간 겁니다. 실제 살 수 있는 건 6억밖에 못 사는 거죠. 돈은 물론 10억 원이 있지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남지 않는 그 돈의 가치가 어디론가 갈 텐데 그 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벌어서 모아놓은 돈의 가치는 한순간에 그 얼마 남지 않은 가치가 0원으로 갈 수 있다. 그 0원으로 가게 되면 그 0원으로 간 순간에 다른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만 모았던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플러스해서 이런 공부들, 암호화폐 관련된 공부들, 경제에 관련된 공부들 저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도 그렇고 또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팡님이 써주셨어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정말 크레딧 카드랑 데빗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갑도 현금은 넣을 수 없고 카드만 넣을 수 있는 지갑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직업상 20대 젊은 친구들과 많이 일을 하는데요. 미국에 사는 젊은 친구들은 현금을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현금은 누가 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벤모라는 앱을 전화기에 많이 설치하고 다니는데 만약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현금 결제만 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먼저 계산을 하고 친구들은 벤모 앱을 통해서 내 은행에서 돈을 낸 친구한테 돈을 송금해 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개인들은 무료로 쉽게 돈을 송금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땐 2, 3일 정도 소모가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상화폐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주셨고 김도규님이 한국은 카카오톡 자체에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서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서 송금하는 기능이 있죠. 송금 시간은 5초 이내로 가능하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 있는 한국인데 정책이 아쉽습니다. 라고 해주고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서 방금 전에 제가 뉴스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젊은 분들은
카카오톡 통해서 이 n분의 1로 돈 계산할 때도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더치페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도규님이 써주셨어요. 리밸런싱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참고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토큰이라는 어플에 역대 최고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 고점 대비 지금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95% 이하 코인 중에 일봉 차트상 121선을 돌파하지 못한 코인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총이 높거나 이름 있는 코인들 중에서 탑승하시면 다른 코인들처럼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써주셨고 어플 저도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이 마이토큰, 예,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마이토큰 있고, 여기서 뭐 일단은 앱 다운이 있어서 저 다운을 받았는데 아직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뭐였죠? 리밸런싱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금융 관련된 블록체인 기업인데 리밸런싱 그리고 또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코인을 만들었고, 그 코인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뭐 리밸런싱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하고 싶을 때 그 코인에다 돈을 넣어놓고요, 자산을 넣어놓고 그 뭐 지갑이 될 수 있겠죠. 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앱에 넣어놓고 앱에서 이제 거래를 시켜주고요.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수료가 발생되면 수수료는 그 코인을 내가 사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그 코인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면 홀딩하는 뭐 그런 이제 일이 늘어날 테고 당연히 또 코인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관련된 코인들도 저는 제도만 어떤 제도만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마이토큰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현님이 써주셨는데 공모배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예, 공모배추 진짜 좋습니다. 구독자 10,000명 될 때 기간지 좋지 못하신 분들 3분 정도 저희 장모님이 직접 재배하고 말린 공모배추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해주셨고, 10,000명 될 때 그때 이제 이벤트로 해서 3분을 그러면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모배추를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재현님한테는 제가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시니까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별도로 또 따로 선물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진짜 기침 너무 심하게 했는데 이재훈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메텔님하고 김파니님하고 브라운님도 이렇게 공모배추 드시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금은동님이 지금 8,000명이 8,000달러 추세 돌파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해주셨고, 예전에 이제 와사비님이 어떤 뭐 기축 채널 이렇게 농담으로 해주셨습니다. 기축 채널에서 비트코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이렇게 구독자도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금은동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일단은 8,000명 됐으니까 빨리 비트코인도 8,000달러까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8,000달러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상승장으로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볼 것 같아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무성님이 써주셨어요. 이무성님이 H님께서는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는데 비트 50%, 이더 리플 비중을 많이, 저는 작년에 사회 초년생이라서 적은 돈이지만 이미 가용할 수 있는 소액의 현금을 이오스에 올인했습니다. 이유는 투자도 많이 받았고 이오스도 시총 상위권에 속하고 ICO 모금도 1년간 엄청난 액수를 모금해서 자금력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오스 한 종목에 올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비트, 이더, 리플 기본적으로 이 세 종목을 50에서 70% 정도 비중을 채우시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들을 30에서 50% 채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오스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공부해서 좋아하는 코인이 있는데 나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코인을 좀 비중을 높이시더라도 비트, 이더, 리플은 어느 정도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 50%를 보고 있어요. 저는 최소 50%에서 많게는 한 70%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트코인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망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플 망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이오스도 망한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은 코인이라고 보이지만 이런 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야후가 초창기에 그렇게 잘 나가던 야후가 이렇게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야후가 된 것처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 시총 1위, 이더리움 2위, 리플 3위라고 하더라도 이 코인들도 시총에서 저만 뒤로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또 도태돼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진짜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코인들 비중 실었던 부분에서 걔네가 이제 영원히 돼도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보시면, 순환매가 돌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이오스가 올랐고요. 얼마 전에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순환매가 돌 때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을 일정 부분 매도해서 코인 개수를 늘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리플만 갖고 있는데 리플 여기서 1년 동안 리플 계속 횡보하고 다른 애들만 계속 간다라고 하면 리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짜증나서 죽을 거야. 아마 죽을 거고 굉장히 이제 실망감이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약간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리플이 1년 동안 안 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셨는데, 최근 영상에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쩌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개인적으로 저축은행 건 소액 대출이 2건 있습니다. 20%가 넘는 고금리죠. 300만원 대출, 500만원 대출. 코인 사는데도 일부 보태어 쓰기도 했고요. 경제 위기 시 이자가 늘어난다면 대략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금 매달되고 있는 수준의 2배 정도 될까요? 감이 안 잡히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일단은 지금 이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 넘는 금리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갚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먼저 이걸 우선적으로요. 그렇게 왜냐면 돈의 가치가 물론 떨어지고 암호화폐 가격이 먼저 올라갈 건 저도 이제 먼저 올라갈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 알고 있지만 당연히 먼저 올라간다고 하면 대출 받아도 되겠지만요.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하려면 대출을 받지 마시고 저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또 이자가 너무 지금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 비싼 이자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실제 우리 은행권에서 어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1금융권에서 빌린다라고 하면 4에서 한 6%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요. 근데 지금 20% 넘는 거는 일단 너무 비싸고, 보시면 터키 같은 경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터키가 일단 GDP가 우리나라가 이제 11위고요. 보시면 터키가 19위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도 원래 30위권 안에 들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뒤로 밀렸으니까요. 베네수엘라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이 11위고요. 터키는 19위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스위스, 대만,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 주변에 있어요. 터키도 이제 GDP가 낮은 나라는 아닌데, 이런 터키가 보시면 지금 터키 이제 통화 리라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요, 리라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갔고, 2012년도 초에는요, 1.8에서 최고 높을 때 한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7리라까지 간 거예요. 1달러가 1.8리라 정도에서요. 그러면서 거의 한 3배, 4배 정도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3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3배 이상 터키 리라화가 가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터키가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면, 터키가 지금 터키 금리를 보면요. 잠시만요.
터키 금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초까지만 해도 한 7.5 정도에 위치했던 이 터키의 금리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24까지 올랐습니다. 24%까지. 그래서 거의 금리가 한 4배, 3배 정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배에서 4배 사이. 이렇게 금리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아까 보셨던 터키 리라와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 자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금리가 이렇게 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지금 잠깐만요. 예, 이무성님이 이렇게 지금 대출받은 이런 이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렇게 안 되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할 때는 내가 최악의 경우를 제가 고려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아까 이제 2배 얘기하셨는데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도 내가 커버할 수 있다. 나는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 금리가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터키 경우처럼요. 뭐 2배, 3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가 한 1145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달러 터키처럼 뭐 2,000원 뭐 그 이상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터키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옛날 IMF 때 금리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미리 조금씩이라도 저는 갚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그리고 지금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빚은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도현님이 써주셨어요. 2018년 8월에 글인데 ETF 승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인데 지금까지 비슷한 것 같아 H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셨고 제가 이 글을 예전에 한번 봤었고 제가 이제 이분 의견하고는 저는 약간 다른데 물론 이제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아마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이분 글을 이제 올려주셔서 제가 그때도 읽어보고 굉장히 글을 길게 써주셨더라고요. 길게 써줘서 잠깐만요. 예, 댓글이고요. 본문을 보면 일단 비트코인과 ETF 해서 이 글의 목적은 세르피님이시고요. 일단 이 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ETF가 들어온다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상승하겠지라는 상식과도 같은 면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굉장히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글을 잘 쓰시고 일단은 글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냐면 글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뭐 화폐 관련된 이야기도 쭉 써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의견은 제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분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 세르피님 의견도 존중하고 저는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항상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ETF가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시장이 빠질 거냐 아니면 어떻게 뭐 올라가지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면 일단 금 선물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 선물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 시장 같은 경우는 2003년도 3월 28일에 지금 아까 그 블로그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2003년도 3월 28일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금이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ETF 승인이 됐고요. 이때부터 금 가격이 이제 물론 이때 승인된 다음에도 굉장히 이게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출렁됐습니다. 출렁됐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 3월부터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률이 거의 뭐 46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지금 이 기간 보시면 금이 하락했던 이 기간 있잖아요. 이 하락했던 기간이 256봉입니다. 근데 상승했던 ETF가 승인이 되고 바닥을 찍고 상승했던 기간은 보시면 120봉이에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금 차트에서 금이 이와 같이 이렇게 상승하고 빠지고 횡보하다가 내려와서 쌍바닥 찍고 올라갔던 이 부분이 2018년도 비트코인 차트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256봉이었고요. 지금 상승했던 이 기간이
120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ETF가 승인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 4월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시점부터 6개월 정도 뒤에 비트코인은 충분히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요. 근데 저는 그만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분은 의견은 뭐 이거였어요. 뭐 이분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금과 비트코인을 보기는 힘들다, 같이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은 금융 세력 입장에서 금을 자신들이 주도권을 이미 이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 보유량, 미국부터 전 세계 이제 금 보유량 보면 미국이 물론 1위에 있습니다. 8,000톤 넘게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3개국이 거의 합쳤을 때 한 8,000톤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 3,000톤 가까이 되는데 합쳤을 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대놓고 이제 인민은행에서 금을 매입하겠다, 500톤씩 매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 그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이 이렇게 상승을 ETF하고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중국 뭐 아줌마들이 뭐 금 많이 이렇게 샀다라고 했잖아요. 2013년도 이후에 금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또 홈쇼핑에서도 금 많이 팔고요. 이렇게 했던 부분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금은 넘긴 겁니다. 넘긴 거고, 이 비트코인은 1980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실렸고요. 그때 뭐라고 실렸냐면 앞으로 세계 단일화폐가 나올 거다. 30년 뒤에 단일화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단일화폐가 저는 금융위기 이후에 준비를 해서 비트코인이 출시가 돼서 지금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의 그 고래 지갑들을 보면 그 고래 지갑들이 매도한 물론 물량도 있지만 매도하지 않고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는 그런 지갑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금융 세력이 이미 그 비트코인 시장을 장악해서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장은 당연히 올리고 끌고 가겠죠. 근데 금 시장은, 금과 은, 이 시장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뭐 은은 좀 빼고 보더라고. JP모건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은은 빼고 보더라도 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금 다른 나라들에 어느 정도 뺏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저는 갈 수 있다, 암호화폐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ETF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승하겠지, 이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아까 그 블로그 의견 써주신 분도 그분도 이제 충분히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자기 이제 생각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저는 시간이 지나서 ETF가 승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암호화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분도 좋습니다. 예, 좋고 앞으로 시장도 저는 긍정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있으시고, 또 마지막 나온 얘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이 아까 이제 카카오톡 정보 이렇게 공유해 주셨던 것처럼 정보 있으시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